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두대간과 산경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풍수이론 중에 형세론이라고 하는 이론 안에서 간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세론에는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용법이란 우리 집 턱까지 뒷산에서 들어오는 단 한 줄기만의 산기운을 의미하고, 그 다음 이쪽 산, 그 다음 주변의 다른 산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장풍법이라 하고,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관찰하는 법을 득수법, 그 다음 그 안에 산기운이 들어와서 멈춰서 혈자리에 멈춰지는 이 자리를 관찰하는 법을 정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 들어오는 방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요 간용법인데, 용을 본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7글자 정도만 아시면 많은 부분을 풍수이론 중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자로 쓰면 세, 형, 혈, 태, 식, 잉, 육이라고 하는 7글자인데 끊어 읽기는 이렇게 끊어 읽어서 세, 형, 혈, 태식, 잉, 육. 세, 형, 혈, 태식, 잉, 육. 저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세, 형, 혈, 태식, 잉, 육. 세, 형, 혈, 태식, 잉, 육. 이것을 가지고 간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라고 하는 것은 세산을 의미를 합니다. 세산, 한자 그대로 기세가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세산이란 아주 큰 산, 뭐 지리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덕유산, 속리산 같은 북한산, 금정산 같은 큰 산을 세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형은 형산을 의미합니다. 형산은 부드러운 산, 아담한 산, 단정한 산을 의미해서 이런 산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은 이런 산이 된다거나 해서 부드럽고 단정하고, 그리고 크기는 좀 작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혈이라고 했습니다. 혈이 바로 우리가 곧 자리를 하게 되는 명당 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산, 형산, 혈이 서로 연결이 쭉 되어서 아주 강한 기운을 받은 산이 연결이 돼서 오다가 형산에서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그 앞편에 혈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기세를 듬뿍 받은 혈이고, 그 다음 바로 뒤에서는 모양이 단정하게 되어서 기운이, 산기운이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혈자리에서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세산이 보이지 않아야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산이 보이게 되면 비록 멀리 있는 산이라 하더라도 산기운이 바위도 튀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돌도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이것이 혈자리까지 그대로 들어오면 조금 강한 산기운이 들어온다 해서 나쁘다 해서 뒤에 형산에 의해서 뒤에 큰 세산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산은 어떠한 산을 그러면 말하는 것인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출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바위들이, 기암괴석들이 많이 튀어 있으면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게 되는 산입니다. 기세가 아주 센 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선에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의 상왕봉입니다. 이 상왕봉도 바위들이 많이 튀어 있고 아주 등치가 큰 산으로서 세산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북한산입니다. 이 북한산도 서울의 한양에 산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큰 산으로서 높이는 다른 산에 비해서 1000m도 안 되지만 아주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이 정도의 큰 파워를 갖고 있기에 한양도읍도 자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뒷사진은 그럼 세산입니까? 형산입니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은 세산입니까? 형산입니까? 형산이라고 합니다. 단정하게 보이죠? 경주에 있는 망산입니다.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의 강한 세산의 파워를 쭉 갖고 오면서 우리 집 바로 뒤터에서는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산이 산기운의 발전소라고 본다면 22,000V의 강한 파워를 주는 산기운이라면 형산은 220V로 변화시켜줘서 우리 집에 전기불이 반짝하고 제대로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변압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형산이 됩니다. 뒷산은 부드럽고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뒷산조차 세산처럼 바위들이 튀어있고 등치들이 너무 크다면 그것은 오히려 발전소가 혈자리 바로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아차 잘못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형산인데 잘 보시기 바라십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옥천사입니다. 옥천사의 뒷산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솟아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형산이 되겠습니다. 형산 앞에 옥천사라고 하는 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서계서원입니다. 서계서원의 뒷산 역시 부드럽게 솟아오른 산으로서 양옆에 산줄기를 끼고 그 가운데에 서계서원이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뒷산이 이렇게 단정해야 좋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부산의 부산 진구에 있는 삼광사입니다. 삼광사 역시 뒷산을 바라보면 아주 단정하고 부드러운 이 뒤에 형산을 갖고 있고 그 앞에 절이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세형혈이라고 하는 구조로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불암산입니다. 동구릉, 조선왕릉 태조 이성계에게 기운을 내려다주는 세산에 해당합니다. 모양새는 둥그렇고 그 다음 이렇게 부드럽게 솟아오른 것 같지만 전체적인 바위가 튄 것이라든가 그 다음 등치면에서 봤을 때는 세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산에서 어떻게 동구릉까지 왕릉까지 세형혈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불암산이 이 뒷산입니다. 꼭 여기를 몸통으로 보고 양쪽에 날개를 펼친 것과 같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저 멋진 산이 불암산입니다. 그 다음 앞에 이 산들이 거맘산입니다. 동구릉을 이루어주는 형산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조선 왕릉입니다. 그래서 세, 형, 혈의 구조를 갖고 조선 왕릉이 택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팔공산 동화사입니다. 뒤에 팔공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을 세산으로 삼고 이 뒤에 바위 튄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 바위 튄 것들이 팔공산 세산에 해당하고 그 다음 뒤에 나무숲들로 나지막한 뒷산이 형산, 그 다음 동화사가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세형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 뒤에 극락암이라고 하는 암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치산의 뒤에 커다란 기운찬 바위들이 솟아있는 이 산을 세산으로 보고 그 다음 바로 뒤에 형산으로 보고 그 다음 요 뒤편에 관음전이 혈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형, 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도사의 극락암은 뒤에 형산이 조금 낮은 관계로 세산이 안 보여야 좋은데 조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대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어서 세산이 좀 더 안 보이게끔 풍수비보를 하였던 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큰 바위산이라든가 안 그럼 돌들이 흘러내리는 산이라든가 너무 기가 센 산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통도사 극락암처럼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그 기운이 우리 집 턱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불견 처리하는 방법을 나무로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형혈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세로 해서 보면은 세산이 있고 그 다음 쭉 연결이 되어서 형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산은 무척 큰 산을 말하고 형산은 뒤에 부드러운 손을 말한다 했습니다. 조건이 이 산과 이 산은 간용법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한 번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끊어졌다면 이 산은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 건너간 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혈자리가 형산 뒤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에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은 어떤 산들입니까? 계곡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 집 터에서는 물 건너 간 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산 기운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산 기운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만큼만 영향을 우리 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큰 기운은 어디서 온다? 한 번도 개천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길로 와서 연결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산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의 기운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기운이 살아있는 게 있고 죽어있는 게 있습니다. 산을 용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용 중에서도 생용이라는 것이 있고 사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이 힘차게 뻗어 내려오면서 우리 집에게 강력한 파워를 준다면 그만큼 우리 땅은 좋은 땅, 좋은 생기를 얻을 수 있는 땅이 되지만 뒤에서 내려오는 용의 힘이 없고 축 늘어지고 그렇다면 사룡으로서 분류되어서 우리 집은 오히려 흉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고전책에 보면 어떤 것 쪽이 그러면 정말 쓸만한 용이고 어떤 것들이 그러면 쓰지 못할 용인가 하는 것들도 용세 12격이라 해서 12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충 보면 자, 좋은 것 생용, 그 다음 나쁜 것 사용, 그 다음 순하게 용이 잘 내려온다, 거꾸로 용이 내려온다, 영용, 그 다음 강력하게 잘 내려오고 있다, 병들게 내려온다, 병용, 그 다음 진용, 아주 나아갈 만큼 잘 내려온다, 진용, 그 다음 태령, 그 다음 이쪽에 복용, 그 다음 여기는 살용, 그 다음 검용, 이런 식으로 용세 12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기운이 내려오는 것들은 정말 쓸만하고 털을 잡을 만하다 했으며 이렇게 나쁘게 내려오는 것들은 명당이 아니고 흉당에 가까움으로 오히려 쓰면 나쁘다 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땅을 쓸 거냐 말 거냐 그 털을 택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구분하므로 크게 봐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용이 어떻게 내려오는 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산줄기가 갈지자로 치고 내려오고 거물현자로 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살아있는 용이라 하고 그 다음 용이 쭉 하고 내려오는 것들을 기세 없이 그냥 쭉 내려오는 것 용은 꿈틀꿈틀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지자나 거물현자로 착착착 치고 내려와야지 좋은 용이지 쭉 늘어져 있으면 용이 뭐다? 이묵이다. 그래서 이런 용들은 못 쓰고 이런 용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아주 생동감 있게 내려오는 그리고 힘차게 내려오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므로 이렇게 생긴 용들 속에서 명당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형, 혈 구조를 반드시 아셔야 우리 문화재도 참 잘 풀리더라 하는 겁니다. 세, 형, 혈, 태식, 익육. 좀 전까지는 세, 형, 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태식, 익육은 어디다 쓰느냐? 지금 현재 혈이라는 글자와 육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그 지점,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세산에서 이렇게 큰 산이 있다가 연결돼서 형산이 되어 있는데 이 형산 바로 앞에 혈자리가 입지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원래 여기에 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짧은 거를 이제 겸경 보듯이 조금 늘려서 보면 이 혈자리까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산줄기가 꾸불꾸불꾸불꾸불 들어오면서 맨 혈 직전 바로 몇 메다 뒤에서는 봉긋하게 솟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산 끝에서부터 혈자리까지를 태식, 익육이라고 하는데 자, 태식은 요자에 여기에 태자는 탯줄을 의미합니다. 탯줄. 그 다음 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안에 탯줄이 왕성하게 움직이면 왕성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에서 탯줄이 느긋하게 쭉 늘어져 있으면 애기 죽은 거거든요. 산줄기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형산에서 여러 줄기로 산줄기가 이제 자그마한 산줄기들이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줄기를 이제 태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태식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잉까지 육까지 혈까지 가는 동안에 이 산줄기가 자그마한 산줄기가
그야말로 위아래로도 구불텅 구불텅 구불구불 내려가고요. 좌우로도 이렇게 구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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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몇십 센치 또는 몇 메다까지 가면서부터 좌로 우로 이러고 꾸불꾸불꾸불꾸불 아까 갈지자 현상 거무련자 있다 그랬죠? 요 작은 부위에 와서도 갈지자처럼 거무련자처럼 태식이 작은 산줄기가 위아래나 좌우로 씩씩하게 내려갈 때 살아있는 탯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진짜냐? 내려오다가 갑자기 동그스런 언덕 같은 것이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크기는 넓이는 7, 8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거는 3, 4m 폭 되는 것이 높이는 2, 3cm서부터 2, 30cm서부터 어떤 거는 몇 메다 되는 것까지 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곧 몇 메타 앞에 혈입니다 하고 가리켜주는 것이 요 잉입니다. 그래서 이 잉을 뭐라고 하느냐? 증혈이라고도 합니다. 곧 몇 메타 앞에 혈이 있습니다. 증명해 준다 해서 요걸 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과정 세형혈 그 다음 태식 오다가 잉으로 볼록 한 다음에 몇 메타 앞에 왕릉들이 또는 전통 가옥들이 다들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동구릉에 있는 왕릉 중에 하나의 뒷태식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 봤는데 태식을 찍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 참 태식을 제대로 이렇게 사진으로 갖고도 설명해 주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동구릉 뒤에 가서 왕릉 뒤에 가서 같이 밟아보고 또 밟아보고 그거를 수십 차례 이러고 쭉 하다 보면 이런 것이 태식이구나 이런 것이 위아래로 쭉 걸어 다녀보고 또 뒤로 와서 또 걸어보고 그러면서 태식이라는 감을 익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진으로는 나무 속에 가려가지고 이게 태식이구나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으로 들어오는 태식입니다. 소수서원은 영고 하산형인데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산에서 내려온다는 형국인데 거북이에서부터 소수서원의 사당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소수서원 뒤에서 이게 태식입니다. 태식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식은 양옆이 조금 경사가 져 있고요. 능선이 이러고 꾸불텅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양옆으로는 경사가 이렇게 져져 있고요. 가운데 폭이 한 몇 메다 정도 이러고 꾸불텅 이러고 내려오면서 이제 소수서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효정왕릉비입니다. 여기서 태식이라는 것이 뭐냐? 뒤에서부터, 지금 뒤에서 찍은 건데, 뒤에서 태식이 이러고 꾸불 가서 요 부분이 지금 볼록하게 보이는 요 부분이 잉이 됩니다. 그럼 잉 바로 몇몇 앞에 능이 올라간 겁니다. 요 잉을 잘 보십시오. 요 부분이 잉이 됩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인조 장릉입니다. 여기 담벼락이 조금 진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곡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왼쪽 편에 이쪽 편에 왕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릉 뒤편에 이것이 잉이 됩니다. 여러 조선 왕릉 중에서도 잉이 아주 큰 것에 해당되는데 사람 키에 한 2배 이상 됩니다. 그 잉이 이제 육쪽으로 혈자리 쪽으로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오는 걸 보겠습니다. 자,
담벼락으로 통해서 들어오면서 곡장은 어떻게, 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산기운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그대로 담벼락이 위로 솟아올랐다가 저쪽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잉에서부터 혈자리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곡장 안에서 찍은 걸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뒤에 잉에서부터 곡장을 통해서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앞쪽에 이 난간석인데 왕릉이 이 앞에 위치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왕릉을 계속 많이 보시다 보면은 아, 저런 것들이 왕릉에서는 반드시 있었었구나. 조선 왕릉은 세형혈 태식익육이라는 원칙을 거의 지켰습니다. 그만큼 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7글자는 중요하게 작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형세론 중에 간용법인 세형혈 태식익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풍법, 그럼 주변 산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주변 혈자리를 잘 보호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